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연설을 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유엔에서 말이죠. 근데 뭐 객석이 거의 3분의 2는 비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버린 거죠. 트럼프가 연설이 끝나고 우르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가버리는 것도 나가버리는 거지만 여러분 그 화면을 봤죠? TV에 비치는 모습, 혹시 TV 안 보니까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일부러 조금 봤습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프롬프터를 보고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또 이걸 본다 하더라도 여유 있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또 좌우를 이렇게 봐가면서 즉 연설하듯이 진정한 연설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보니까 이거 읽기에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밑을 많이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영어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기립박수 받고 뭐 난리 나고, 저기 미국 갔을 때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말이죠. 그리고 유엔 연설에서도 엄청난 그런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뭐 박수 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정말 박수리 그 조금만 치다 많은 거 있잖아요. 뭐 기립박수 같은 거 찾아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빛의 혁명이니 뭐 또 민주주의 복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얘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 어떻게 번영에 기여할 것인가라든지, 또 뭐 북한과의 문제 같은 건 좀 관심 있겠죠. 핵 문제 같은 거. 그렇지만은 그런 여기 안에 국내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도 또 미화를 해가지고 뭐 빛의 혁명이니 뭐 그러면 무슨 빛의 혁명이라는 거야? 그 빛의 혁명이 뭐야? 무슨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적나라하게 어떤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징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좀 그렇고, 민주주의 복귀, 그럼 대한민국 언제 민주주의 아니었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나 했는데 설득력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이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썸네일 보면은 우리 우파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완전 텅텅 폈다, 폭망했다, 이재명 개쪽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뭐 그렇게 뭐 개촉당했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응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또 어떤 그런 썸네일도 있고, 그런 방송도 물론 좌파 방송 등은 뭐 마치 성공한 것처럼 뭐 난리 떨고 그러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폭망이 맞다. 그리고 전혀 유엔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안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은 그 굉장한 존재감을 보였어요. 그런 데 있어서는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외교력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뭐 멜라니아가 주최하는 그런 어떤 만찬이 있었는가 봐요. 립세션이. 거기에 김혜경이가 뭐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갔다면 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멜라니아하고 정말 아주 다정하게 찍은 이런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겠고, 아직 그런 보도만 나왔지 사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그 리셉션에 참석했다는 거지, 아주 뭐 따로 만나가지고 그런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트럼프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이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하러 갔잖아요. 유엔 총회에 지금 56분 연설했습니다. 이번에 5년 만에 복귀한 거죠. 저번에 대통령 한번 했으니까 5년 만에 복귀해서 56분 연설했는데, 거기 이제 가지 않습니까? 행렬. 근데 트럼프 행렬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기 다시 말하면 차량이 여러 대 움직이는 거지. 경호하고 뭐 난리 난 거지. 그러는 바람에 길이 다 막혀가지고 마침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나오던 마크롱이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길이 막혀갖고. 그래가지고 마크롱이가 길이 막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차가,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어요. 경찰들이 제지하니까 이제 전화를 거니까 트럼프가 아마 좀 비켜주라고 했는가 보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길은 뚫렸는데 그래도 차가 못 가가지고 30분 동안을 걸어서 자기네 대사관으로 갔다는 거야. 이제 그 유엔 그 총회 그 장회장에서, 유엔 건물에서 프랑스 대사관으로 간 모양이야 아마. 그런데 그걸 30분을 걸어갔다는 거야.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를, 프랑스도 미국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쩔이야. 트럼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프랑스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까? 영국은
트럼프가 하라자는 대로 하고 항상 영국 미국 편이에요 무조건. 근데 프랑스는 안 그래. 항상 개기고 좀 그러고 약간 좀 뭐 이렇게 삐딱선 타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맹주를 놓고 영국하고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역사를 봐도 프랑스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런데 트럼프 앞에서는 완전히 쩌리가 되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30분 동안을 걸어서 갔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때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냥 뭐 박수도 나오고, 어쨌든 트럼프가 뭐 유엔이 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보통 이제 거기 가면 좋은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독설을 내뱉었어. 그냥 뭐 기후 뭐 어쩌고 변화에 대해 대응한다. 그건 다 사기다. 다시 말해서 뭐 기후 변화 어쩌고 하면서 거기에 뭐 기금을 만들어야 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환경 운동 같은 거, 그건 다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 니네 나라도 정신 차려라. 불법 이민자 빨리 막아라. 불법 이민자 안 막으면 난리 난다. 그런 얘기하고, 또 자기 자화자찬하고 뭐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쟁 자기가 이제 멈춰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뭐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자화자찬 잘하잖아. 이제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또 뭐 비판적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완전히 그 딱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뭐 황제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민이 여러 국가를 망치고 있다. 근데 이건 우리도 잘 들어야 돼. 지금 한국의 이민들이 이 지금 중국 쪽에서 조선족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벌써 이민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후 위기는 사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엔은 분쟁 해결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 분쟁 해결을 했지 유엔이 한 게 뭐 있냐. 그건 맞지. 미국이 다 지금 분쟁 해결을 하고 있고 미국이 종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휴전 안 하면 강력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고, 강력 관세 때릴 때 유럽도 동참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생물학 무기, 핵무기 개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AI 검증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서 56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어떤 그 카리스마가 빛나는 그런 어떤 연설 장면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는 쪽이 있어요. 트럼프가 뭐 독재자처럼 하고 뭐 미국만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 안 하고 그런다고 많은 나라들이 또 그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에 불법 입국하면 감옥 갈 줄 알아라 이런 얘기했고, 다른 국가도 이민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유엔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다 미국이 하고 있지 유엔이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엔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유엔이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 힘이 없어. 그다음에 러시아의 강력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 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주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시도를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이걸 비판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장관하고 전화를 했다니까. 그럼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만약에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면 그건 하마스를 인정하는 꼴이다. 이게 트럼프의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팔레스타인 거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갖다 점령하게 만들려는 거야. 아니면 미국이 점령해버리든지. 이게 트럼프의 뜻이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자꾸 응원한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거 약한 나라라고. 우리도 저 팔레스타인 조현이가 전화하고 막 그런다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뭐 또 이란에 대한 뭐 제재 같은 거 뭐 저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거 풀어달라고, 또 팔레스타인 제재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야. 이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그걸 하마스를 인정하는 꼴이다. 근데 하마스가 뭐냐? 그게 테러 단체 아니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인정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분명해요. 확실하게 미국과 함께 가자는 거야. 삐딱선 타지 말고. 근데 자꾸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뭐 했습니까? 이 불법 이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우리도 불법 이민 받고 무슨 이상한 이민 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런 거 편들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자꾸 과장해가지고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고, 트럼프의 그런 어떤 메시지는,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뭐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마크롱이 30분 동안 걸어갔다니까요. 암만 불만 가져야 소용없어. 내가 마크롱이 30분 걸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가 그 정도인데 이재명 완전히 그야말로 뭐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유엔에 가면요, 이 유엔에 간 그 기화로 누구를 만나야 돼? 트럼프하고 1대1 대화 그 회담하고 또 이시바하고 하고 또 마크롱도 와 있다니까 마크롱이랑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돼. 그 짬을 내 가지고 어차피 유엔에서 연설하는 건 잠깐 하는 거잖아. 그 나머지 시간 많잖아. 그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막 다자 외교를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프랑스를 만나든지 뭐 일본을 만나든지 뭐 영국을 만나든지 뭐 아니 뭐 트럼프라도 한번 만나가지고 잠깐이라도 관세 협상을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손 놓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물론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참으로 쪽팔린 그런 어떤 외교 대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크롱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 판에 뭐 이재명의 수모야 말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강실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번도 좋은 응원 방법입니다. 강실업 TV 쇼핑몰 열려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